다음 세션은 포럼 주관사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준비한 스페셜 세션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규제들을 혁파하고 또 어떻게 혁신적인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질적인 좀 그 사례들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스타트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를 소개하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빈집 활용을 통한 숙박,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저께는 세바시에서도 나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또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자요의 남성준입니다. 방금 혁신적인 기술로 무언가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그냥 우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면에서 저희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하는 회사고요. 빈집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명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많은 빈집들이 있고 그 지역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왜 지역에는 이런 많은 빈집이 있을까요? 저도 고향이 제주도인데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은 학업 문제 때문에 서울로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지방에는 지금 현재 151만 채의 빈집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방은 떠나고 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거나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오래된 가치를 지닌 오래된 빈집을 활용해서 좋은 이제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버금가는 고급 독채 숙소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빈집이 많은데 빈집이 많은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빈집을 많이 있으면 그걸 자원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빈집들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매입을 하려고 해도 고향의 집이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살던 그런 추억이 서린 집이기 때문에 또 매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빈집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지점에서 작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굳이 매각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10년 정도 무료로 빌려서 저희가 잘 재생을 하고 여행객들에게 빌려드리고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되돌려드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전혀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고요. 수익 배분도 하지 않고 임대료 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오래된 가치를 지닌 제주도를 가면 오래된 돌집이 있고요. 곡성에 가면 섬진강 돌로 만든 그런 집이 있듯이 로컬색을 띠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관리하지 않는 비대면 숙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비즈니스에 쓰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만큼 다른 사람들도 활용을 해줄까 이용을 할까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해 줄까 해서 또 다른 핀테크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네 채를 완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묵었던 저희 주주분들은 94%가 만족을 했고요. 다시 재투자하겠다고 100%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하고 싶다고 저희 주주님이랑 다른 이제 친구분들도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재투자 의사는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모델은 빈집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던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공모전이라든가 또는 많은 언론에서 좋아해 주셨고요.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저희를 찾아왔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빈집을 활용한 이런 숙박업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레이한 비법한 영역에 있었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지 않아서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농어촌 민박업을 위반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저희가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20세기 90년대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농어촌 인구가 660만 명에 있었고 그때는 맞았던 법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빈집이 많이 넘쳐나고 농어촌 인구도 이제 200만이 겨우 되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비대면 숙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을 통해서 숙소라든가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가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OTP와 같은 비번이라든가 QR코드를 통해서 문을 여닫는 기술을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기술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세콤이나 이런 기술 회사를 활용을 했고요. 사람이 대신 설명해 준 것보다 태블릿을 통해서 여기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라고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들로 사람이 살지 않아도 안전한 숙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 3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합법적인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년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을 때 다시 크라우드 펀딩했던 주주분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본 개인분들이 다시 응원을 해주시고 버틸 수 있는 자금까지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재부의 한 걸음 모델 그리고 코리아 스타 포럼에서 정말 저희를 들쳐업고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또 제한적인 또 규제에 갇혀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는데 또 반드시 50채만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300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다른 대기업들도 수익의 몇 프로를 기부를 하는데 저희는 매출의 1.5%를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에게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지금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고쳐봐야 얼마나 고치느냐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왔던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간들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갖고 싶었던 가전제품, 사용해보고 싶었던 그런 제품들로 꾸미고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주방시설, 지금 집으로 들어가시면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겠죠. 저희는 정말 정돈된 그런 주방, 갖고 싶은 공간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각하지도 않고도 자기 집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300채가 넘는 빈집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제한적으로 50채밖에 못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장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집 한 채 한 채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취향이 담긴 그런 집을 만들기로 해서 취향 프로젝트라고 해서 셀럽이나 일반인들이 자기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집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한 쇼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건 고객분들이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건데 주무시고 나서 매트리스가 어디 거냐, 침구가 어디 거지, 그릇은 어디 거죠? 이런 문의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 공간들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모델하우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로컬 제품들도 홍보할 공간들이 없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객들에게 웰컴 킷으로 제공을 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드리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 기능을 확대해서 커머스로 나가려고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저희가 좀 더 발전해서 여러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숙박시설에 가면 마음껏 에어컨도 쓰고 보일러도 틀고 많이 낭비들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어떠한 우리에게 이점이 없으니까 아껴도 된다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IoT를 활용을 해서 아끼신 만큼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페이백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든가 혹은 독점적인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여행 플랫폼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해 주시고 있고, LG전자와 일룸 같은 경우에는 가구 협찬과 모든 가전제품들을 마케팅 용도로 저희에게 협찬해 주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도 페인트를 협찬해 주고 있고, 이 집은 노루페인트로 만든 집이라고 꼭 알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우아한 청년들은 이 집을 다시 직원들의 복지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든 집들인데요. 예, 제가 설명보다는 이미지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만든 집이고요. 세 번째로 만든 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채까지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집들은 원래는 지붕도 없고 정말 방치되어 있던 빈집들이었습니다.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최 측에서 빨리 짧게 끝내달라고 해서, 네, 뒤에서 웃고 계신데,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남성준 대표님,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규제 가운데 어려움을 처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또 현명하게 잘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간 좋은 사례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후에도 이것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